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HLB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HLB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2% 가까이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HLB 뿐만 아니라 HLB 그룹주들이 다시 한번 이 바닥을 지지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도 크게 빠지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HLB 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주들도 전부 다 아직 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뭐 3%에서 5%까지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의 거래량을 봤을 때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마감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나노코박스의 승인 논의가 재개가 됐다. 즉, 이 연내 승인을 하겠다는 이 베트남 보건부의 그동안 이 발표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로 이 나노코박스 승인이 임박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시장이 조금씩 반응을 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얼마든지 바로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이 추가적인 상승을 막는 이 세력의 움직임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종목보다도 이 HLB의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주주분들이, 그리고 이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예상하는 타이밍에 이런 뻔한 상승을 만들질 않는다. 이제 이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거고, 요즘 이 세력들이 흔하게 쓰는 패턴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 오피셜이 나오더라도 당일에는 즉각적으로 이 주가가 슈팅이 나오거나 반응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평범한 거래량을 유지를 하다가 그 다음날 이 시초가의 상승이 나오든지 아니면 전날 이 시간외에서 이제 슈팅을 만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이 개미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패턴들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다른 종목들을 한번 같이 보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양봉을 그려주고 있죠. 이제 그 이유가 물론 다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이 글로벌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악재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 자,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연달아서 이 테이퍼링도 좀 더 앞당길 수 있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최근에 이 중국의 헝다그룹이 결국에는 이 디폴트 선언을 했죠. 그래서 아직 오피셜로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거의 이 채무 불이행이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헝다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이 중국 당국에서는 아직까지 이 헝다그룹이 무너진다고 해서 시장에 어떤 큰 이 악영향은 없을 거다, 이제 이렇게 해명은 하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 정부가 이제 인정을 하는 셈이 돼버리면서 여기에 대한 이 시장의 하락이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특히 12월 달에는 어떻게 변동성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이제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 많은 종목들이 거의 다 이 양봉을 그려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 HLB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워낙에 이 주주분들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요 정도 상승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 현지 보도를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이제 이번 주에 이 베트남 보건부에서 승인 검토 회의를 이제 재개를 하겠다는 건데, 원래 이번 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번 주 월요일만 해도 이때 뭐라 그랬냐면 일주일 뒤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다음 주 월요일이었는데,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주말에도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베트남의 이 보건부를 포함한 여러 기관들이, 그리고 의료계 인사들이 주말이건 평일이건 가리지 않고 이 나노코박스나 이 자국 백신의 승인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최대한 빠르게 회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해보기로는 이 나노코박스 승인 회의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게 되고, 이 최종 확정까지, 즉 이 허가 발표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연내에 이제 허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허가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미리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베트남 보건부나 베트남 정부가 다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제 오늘 나온 뉴스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언급해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영상을 만들었을 때는 이 화이자 백신 주사 후에 3명까지
사망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 추가로 한 명이 더 사망을 하는 이 안타까운 사건이 지금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사망한 아이가 불과 이 15살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이제 소식인데, 지금 공통적으로 이 4명의 아이가 사망하기까지 불과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베트남에서 이 12세에서 17세 요 사이에 이 소아 또는 이 청소년들에게 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시키고 있는데, 전체가 다 해서 9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대상자가. 그래서 이 중에 지금 현재 이 접종을 완료한 게 이 530만 명 정도가 이미 1차까지는 접종을 받았고, 이 중에서 이 93만 명 정도, 이 정도 인구가 2차까지 이미 접종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망자도 사망자인데, 여기에 따르는 이미 접종을 받은 이 학생들 사이에서 이 부작용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이자 백신 접종을 중단을 했었죠.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이 mRNA라고 하는 이 화이자나 이제 모더나 같은 이 최신 기술로 개발이 된 이 백신이 어느 정도 이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는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이 연구 데이터가 쌓인 지가 아직 채 2년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이제 베트남의 의료진이나 이 다른 여러 인사들도 미리 우려를 이제 표현하긴 했는데, 이거에 비해서 이 나노코박스 같은 이 단백질 제조합 백신으로 만든 이런 형태의 이 백신들이 훨씬 더 이 아이들에게 안전하다. 왜냐면 이게 가장 이제 전통적인 그동안에 이 전 세계적으로 제작을 해왔던 이 방식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베트남 측에서는 자국 백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이 나노코박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지금 올해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이 내년부터는 이 3차나 그리고 4차까지도 이 델타 변이 플러스 오미크론까지 발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백신을 주기적으로 접종을 시켜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이 베트남 측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의견이 지금 이 여론을 거의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베트남의 이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 최종 승인에 대한 이 검토 회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오피셜이 나오기만 우리는 이제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이미 이 9월부터 11월까지 차마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이 엄청난 하락에 내가 그냥 손절을 하겠다, 손실을 확정하겠다 해서 뭐 마이너스 40%가 됐든 마이너스 50%가 됐든 이미 이제 손실을 확정하신 분들은 다음번 2차 상승 파동에 다시 나오더라도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떤 종목을, 이제 제약바이오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반적인 개별 종목을 매매한다고 해도 이 10번 중에 내가 이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경우보다 손절을 확정하고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이 매매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주식 시장에 이제 몸담아 왔지만 단 한 명도 이 손절을 자주 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돈을 버는, 그리고 슈퍼개미가 되는 이런 경우를 보지를 못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HLB나 HLB 그룹주를 매매하는 이유가 물론 이 나노코바스 이슈로 해서 테마성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이 강성 주주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 HLB를 투자하는 이유가 이 백신뿐만이 아니라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이 그룹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이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M&A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우선은 가장 최근에 이 HLB에서 FA를 이제 인수를 했었죠. 그래서 1월 1일이면 이제 이 인수합병이 확정이 되는데, 완료가 되는데, 일단은 HLB가 이 FA를 인수한 이유 자체가 그동안에 이 적자 기업이라는 이 이미지에서 이제는 이 흑자로 전환이 되는 이 모멘텀을 노리는 것도 있고, 이 FA 자체가 체외 진단 기구를 이제 제작하는 이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했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단순히 이 재무적인 이 안전성을 위해서 이제 인수를 결정한 게 아니라, 이 진양곤 회장이 지금까지 이 수많은 M&A를 해왔듯이 이 인수합병 전문가다 보니까 이 FA를 통해서 이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그것도 이 체외 진단 도구라든지 뭐 세정제라든지 그리고 알코올 수압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 FA를 인수를 한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지금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동안 왜 이런 인수합병 소식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력주를 어렵다고 하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나노코박스의 오피셜 기사와 함께 이제 2차 상승이
2차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나오는 이런 기대감들과 그 다음에 새로운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런 실적 기대도 이 2차 상승 파동과 함께 같이 시너지를 낼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주가에 반영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만큼 억지로 이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이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 HLB 테라퓨틱스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 얼마 전에 G3BNT를 마찬가지로 이 진양곤 회장이 인수를 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인수에 대해서 G3BNT는 이 나노코박스가 승인이 확정이 됐을 때, 허가가 떨어졌을 때 백신 유통 때문에 이걸 보고 M&A를 진행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는 당연한 거긴 하지만 1차적인 관점이다. 이 G3BNT, 그러니까 지금의 이 HLB 테라퓨틱스가 갖고 있는 진짜 가치가 뭔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지금 이 구간에서 절대 손절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이 HLB 테라퓨틱스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이 파이프라인을 보면 지금 이 대표적으로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포함해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이 2개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임상 관련해서 호재성 이 소식이 나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HLB 그룹주 전체에 대해서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 교모세포종을 이제 포함한 이 치료제들까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오히려 이 내년까지 추가적으로 더욱더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임상 2상에서 3상으로 넘어가는 이때가 가장 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주기 좋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이 HLB 테라퓨틱스라든지 아니면 FA, 그리고 이전에 이 HLB 그룹주가 원래 갖고 있던 이 리보세라닙이라든지 그리고 아필리아라든지 이런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원래 재료로 갖고 있었던 이런 가치 있는 재료들이 한 번에 이 폭발하는 이런 상승 시기가 이제 올 텐데,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지금 현재 이 바닥이,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하락을 뺀 뒤에 이 세력들이 이제 상승을 급등을 시킬 수도 있는데, 이런 구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 내년이 돼서 돌아봤을 때 지금 현재 이 12월에 이 구간이 가장 이 역사적 바닥이었구나, 내가 여기서 물량을 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내가 현금이 여력이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이 시기 때 적극적으로 내가 매매 대응을 했었으면 정말 이 큰 돈을 수익을 벌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를 하실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내가 이제 신규로 이제 매수를 한 시점부터 한두 달 안에 어떤 상승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40% 이상의 이 계좌 손실이 찍힌다 하더라도 내가 이 종목의 본연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항상 이런 구간에서 내가 추가 공포에, 추가 이제 하락에 대한 공포에 손절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잘 염두에 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런 관점으로 HLB의 차트를 한번 볼 텐데, 지금 차트상으로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 자체까지 주가가 내려왔다는 거는 이제는 이제 다음 상승이 임박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 안에서 바닥을 좀 더 찍어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하락을 뺄 수도 있지만 더 이상 기간 조정을 시키는 거는 아무리 이 매집 중인 세력들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한계가 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거에 2019년 때 이 리보세라닙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10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을 때도 이때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불과 여기서 여기까지 3달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물론 내가 가장 이 저점을 잡을 수는 없었겠지만 이때 당시에도 10배까지는 아니라도 중간에 내가 추가적으로 따라 들어갔어도 못해도 2배에서 3배까지는 무난하게 수익을 냈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이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이 당연히 이 9월달이나 아니면 8월 중순, 8월 말 이때 많이 따라 들어오셨을 텐데, 이분들이 지금의 이 구간에서 만약에 우리가 속칭 이제 물타기라고 하지만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 분할 매수를 통해서 내 평단가를 조절하지 않는다면, 즉 평단가를 낮추는 이 노력이 없다고 하면 다음 상승 파동이 이렇게 전고점까지 다시 올라와 준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이미 평단가를 낮춘 상태에서 수익으로 전환이 됐을 때 나는 아직까지도 이 본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기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9월달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95,000원에서 10만원까지는 충분히 1차적으로 간다고 이제 저는 보는데, 물론 여기서 이 나노코박스 승인으로 인해서 이 한 가지 재료만으로 여기까지 가는 건 절대 아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보세라닙이라든지 아필리아라든지
기존에 이 HLB 그룹을 먹여 살린 이 강한 파이프라인들과 그 다음에 최근에 추가된 이 FA의 1분기 실적부터 이제는 이 HLB 그룹주에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출 플러스 신약에 대한 그리고 리보세라니 로얄티가 또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이 돼서 1차적으로 95,000원에서 10만원까지 간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이 N자형 상승 패턴이나 아니면 정말 이 한두 달 안에 전고점을 회복하는 강한 상승이 나오든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매매 대응법에 적혀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불타기라고 하죠. 주가가 급등이 나올 때 따라 들어가는 불타기를 하더라도 항상 그 와중에서도 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공략을 하셔야 내가 30% 40% 수익을 먹을 것도 결국에는 2배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더 큰 목표가를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2년에 한 번 오는 대상승장이기 때문에 이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 초가 굉장히 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수익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시기가 될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항상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요 RSI 지표상 이 바닥 구간에 와 있을 때는 요런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죠. 요런 구간에 와 있을 때는 이 급상승 파동이 나오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때처럼 다시 한번 바닥 구간을 잡은 뒤에 다음 상승 파동을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런 기회만 포착을 하셔서 이럴 때마다 이제 단타적이든 스윙으로든 접근하신 분들은 항상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고 나오셨다. 그래서 항상 이 고점과 저점, 이 RSI 지표상 이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것도 제가 마찬가지로 매매 대응법과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전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항상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아직도 이 OBV를 이제 HTS에 추가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신데 오늘이라도 이 보조지표에 OBV를 추가를 하셔서 이 세력의 매집이 지금 현재 얼마나 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매집이 되어 있는지 단순히 보셔도 이때보다도,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수치가 가장 이 고점에 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HLB 그룹주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이 종목들의 이제 자세한 매매 대응법과 이 매매 대응 시나리오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건데, 이게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고요. 저는 이제 모든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할 때 이 두 가지 자료를 항상 같이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HLB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H, 그리고 HLB 제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약, 그리고 생명과학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생명, 그 다음에 넥사, 지트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간단하게만 이 단어를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당연히 이 무료로, 그리고 오늘 단 하루만 제가 시간을 내서 이 두 자료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대응 자료 보내드릴 때 보니까 이 문자 보내주신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HLB랑 생명과학 아니면 HLB랑 넥사 이렇게 두세 종목을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 60% 이상이더라고요. 이 비율이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세 종목 다 혹은 네 종목 다 자료 받고 싶으시면 문자 한 번에 이 종목들 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일부러 나눠서 한 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보통 하루에 한 50분 정도가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이제 저는 전혀 귀찮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없이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니까 이 영상 찍고 있는 와중에도 이제 다른 종목 문의하는 이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 이제 녹화 끝나고 얼른 답장을 보내드려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 매매 대응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 매도와 매수해야 되는 이 가격을 제가 정해 드릴 거고요. 당연히 분할로 얼마대에 어떻게 분할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나리오 자료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이 시나리오인데, 각 종목에 현재 주가가 있다고 하면 이 오늘 이후로 이 캔들 차트가 우상향할지 아니면
횡보를 할지 아니면 추가로 바닥을 더 깨고 내려갈지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이 차트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기 쉽게 이 차트 시나리오를 그림으로 제작을 해놨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참고자료로 쓰시면서 매매를 하시거나 홀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의외로 이 자료만 있어도 내가 잘못된 타이밍과 공포에 이 손절이 나가지 않게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매매 대응 자료와 시나리오 받으시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로 저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답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매매 대응법과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히든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 5글자 이 종목이고요. 아마 첫 번째 힌트만 보셔도 이제 정답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슬라라고 불리는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 알고 계신 분들은 정답 적어서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정답 맞추신 모든 분들에게 이 스타벅스 무료 쿠폰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했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